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이 따라야 하는데요. 재물운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부자들은 이런 날을 돈의 분기점이라 불렀습니다. 특별한 날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해의 금전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조상님들은 절기와 같은 특별한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는 23일은 가을의 마지막 기운이 겨울의 문턱에 다다르는 순간인 상강인데요. 추수가 끝나고 창고가 가득 찬 이 시점에서 금전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고 집안의 기운을 다잡았지요. 반면 이날을 그냥 흘려보낸 사람들은 겨울 내내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단 하루의 선택이 남은 기간의 운을 좌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오는 23일 금전운을 위하여 상강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물론 꼭 먹어야 할 음식과 실천법을 모두 전해드릴게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는 23일은 상강인데요. 이때부터는 서리가 본격적으로 내리며 식물들은 생명의 기운을 땅속 뿌리로 숨깁니다. 풍수에서 이 시기를 수렴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것을 거두어들이고 밖으로 향했던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는 시기란 뜻이지요. 자연이 그러하듯 사람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강 이후부터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겨울을 건강하게 나고 이듬해 봄에 다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지요. 특히 가을의 마지막 기운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이날 땅의 기운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집안의 중심부, 즉 거실이나 안방의 기운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어지러운 곳에는 재물이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상강의 집안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복을 맞이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금의 기운도 함께 작용합니다. 가을은 금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수확과 결실, 그리고 돈과 직결되는 기운이지요. 그래서 상강은 재물운을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부자들은 이 시기에 재물의 흐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끊어냈지요. 그런데 이날을 맞아 절대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오는 23일 금전운을 위해 상강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강에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지혜를 무시하면 금전운이 새어나간다고 하셨지요. 상강 이후부터는 수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때 잡힌 생선은 한기가 가득한데요. 풍수에서는 과도한 한기가 몸속 양기를 빼앗아 간다고 봅니다. 양기가 부족하면 활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특히 사업가나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실제로 부자들은 상강날에는 나름식인 회를 멀리했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익힌 생선 요리를 드셨습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차가워지는 만큼 찬 기운의 과일도 좋지 않은데요. 수박, 참외, 배 같은 과일은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상강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기혈순환이 막힙니다. 기혈이 막히면 금전 흐름도 막힌다는 것이 풍수의 원리이지요. 조상님들은 찬 것을 먹으면 재물도 얼어붙는다고 하셨지요. 특히 아침 공복에 찬 과일을 먹는 것은 금물이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패스트푸드는 기름지고 자극적입니다. 풍수적으로는 탁한 기운을 담고 있는 음식이지요. 탁한 기운은 맑은 복을 막습니다. 특히 상강처럼 기운이 전환되는 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날 무엇을 먹느냐가 앞으로의 기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부자들은 이런 음식을 일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상강을 맞아 정갈하고 따뜻한 음식만을 드셨지요. 그런가 하면 상강은 폐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의학에서 가을은 폐의 계절이기 때문이지요. 매운 음식은 폐를 자극하고 기운을 흩뜨립니다. 기운이 흩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재물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조상님들은 매운맛에 복이 달아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상강의 술을 마시면 간 기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간은 해독과 기혈 저장을 담당하는 장기인데요. 간이 약해지면 돈을 벌어도 새어나가게 되지요. 특히 얼음이 든 차가운 음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양기를 급격히 소모시켜 겨울 내내 무기력에 시달리게 만들 수 있지요. 그렇다면 금전운을 위해 오는 23일 상강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조상님들은 이 시기에 특별한 음식들을 챙겨 드셨습니다. 상강날의 대표 음식은 단연밤입니다. 밤은 신장을 보하고 기운을 저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을 먹으면 겨울을 든든히 난다는 말이 있었지요. 풍수적으로 밤은 토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자란 견과류이기 때문입니다. 토는 재물을 의미하므로 이날 밤을 먹는 것은 곧 재물을 받아들이는 행위였습니다. 부자들은 상강 아침에 삶은 밤을 꼭 드셨습니다. 3개에서 5개 정도 천천히 씹어 먹으며 한 해의 결실에 감사하셨지요. 대추는 기운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상강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대추차 한 잔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지요. 조상님들은 대추를 먹으면 돈복이 오래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대추는 양기를 상징하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하셨지요. 상강날 저녁 대추차를 끓여 가족과 함께 나눠 마시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복을 나누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강 무렵이면 김장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때 나오는 무와 배추는 기운이 가장 충만합니다. 땅의 정기를 듬뿍 받았기 때문이지요. 무는 소화를 돕고 기운을 아래로 내립니다. 상강에는 기운이 위로 뜨기 쉬운데 무가 이를 안정시켜줍니다. 무를 먹으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힘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맘때 담근 김치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겨울 내내 먹으며 건강과 재물운을 함께 지켰던 것입니다. 찹쌀로 지은 밥과 팥죽은 상강의 보양식이었습니다. 찹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보충합니다. 팥은 습기를 제거하고 부종을 빼주지요. 조상님들은 상강에 팥밥을 지어 이웃과 나눠 먹으셨습니다.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돌아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또는 따뜻한 하얀 밥을 함께 먹으면서 앞으로의 풍요를 기원하기도 하셨지요. 일교차가 심한 상강 아침,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필수였습니다. 생강은 몸속 한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기에 꿀을 타면 기운이 부드럽게 퍼지지요. 부자들은 아침마다 생강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맑은 정신과 따뜻한 몸. 이것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기본 아닐까요? 무엇보다 견과류는 뇌를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특히 호두는 신장을 보하고 잣은 폐를 윤택하게 합니다. 상강에는 이 두 장기를 모두 챙겨야 하므로 견과류가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손안에 호두를 쥐고 있으면 돈이 모인다는 말도 하셨는데요. 실제로 호두의 둥근 모양은 재물이 굴러들어오는 형상이라고 여겼지요. 오는 23일 상강날 재물운을 위해서는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행동입니다. 상강 하루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의 운을 결정하지요. 그러니 이 행동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상강은 기운이 수렴되는 날입니다. 이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그대로 집안에 남을 수 있는데요. 한 번의 다툼이 석 달의 불화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부자들은 이날만큼은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어도 미소로 넘기고 며칠 뒤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곧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상강은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밤이 되면 더욱 그러하지요. 이때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양기가 소모되어 건강과 재물운이 함께 떨어집니다. 조상님들은 상강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해가 지면 활동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쉬게 했지요. 충분한 휴식이야말로 다음날의 금전운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상강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족함을 입에 담거나 돈이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여겼지요. 부자들은 이날 재물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와 풍요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지요. 긍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서서히 넘어가는 상강은 고요함의 시간입니다. 이날 서두르면 일이 꼬이고 실수가 잦아집니다. 조급함은 복을 쫓아내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조상님들은 이날만큼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셨습니다. 밥도 천천히 드시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셨지요. 그런가 하면 상강 이후부터는 해가 짧아집니다. 이때 집안을 어둡게 두면 음기가 쌓여 우울함과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만은 절대 집안을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조상님들은 이날 해질 무렵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 부엌에는 반드시 밝은 조명을 켜두셨지요. 빛은 양기를 상징하며 나쁜 기운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제 상강에 꼭 해야 할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실천법들은 수백 년간 부자들이 지켜온 금전운 비법과도 같지요. 상강 아침 해가 뜬 직후에 거실과 안방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으며 묵은 기운을 내보내는 것이지요.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조상님들은 깨끗한 집에 복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집안의 중앙은 재물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이곳을 깨끗이 하면 돈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무엇보다 신발은 발의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해진 신발을 신으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인생의 방향도 흔들립니다. 상강을 기점으로 낡고 오래된 신발은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강의 신발장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셨지요. 신발은 발걸음을, 발걸음은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난 양말, 늘어난 양말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통로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헌 양말을 신지 않았습니다. 상강에는 지갑 속 영수증과 불필요한 카드를 모두 빼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지갑에는 돈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돈복이 들어왔다가도 금세 나간다고 하였지요. 그래서일까요? 부자들은 이날 지갑을 깨끗이 정리한 후 새 지폐 한 장을 넣어두었습니다. 새 돈은 새로운 재물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장 정리도 함께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정리하고 자금의 흐름을 점검했지요. 상강은 수학의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은 이날 간단한 편지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사할수록 더 많은 것이 찾아온다고 하지요. 부자들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이것은 적용이 되는데요. 주변에 따뜻한 문자나 전화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상강의 내년을 위한 씨앗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화분에 마늘이나 꽃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는 만큼 재물도 자란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흙을 만지는 행위는 토의 기운을 직접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손으로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희망이 생기지요. 재물운을 위해 가장 좋은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상강날 저녁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로부터 최고의 복사기라고 하였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기운을 나누는 것이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의 화목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지요. 조상님들은 이날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을 준비하여 함께 나눠 먹고 함께 둘러앉아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셨지요. 이런 시간이 집안의 기운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집안에 화초나 나무가 있다면 상강날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시들거나 죽어가는 식물은 과감히 정리해 주세요. 죽은 식물은 음기를 뿜어내어 집안 전체의 운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건강한 식물은 더욱 잘 확인해 주세요. 잎을 닦아주고 물을 주며 말을 걸어보는 것이지요. 실제로 식물의 생기가 집안의 재물운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부자들의 집을 방문하면 종종 푸른 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식물을 돌보듯 재물을 관리했고 그렇기에 금전운이 더 따른다고 볼 수 있지요. 무엇보다 상강에는 저장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상한 재료는 모두 버려주세요. 썩은 것을 두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비어져 있어야 재물운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요. 냉장고는 집안의 작은 창고입니다. 이곳이 깨끗하면 식복이 끊이지 않고 금전운도 따라옵니다. 옛날 조상님들도 냉장고가 정돈된 집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옷장 속 묵은 옷들을 보내주세요.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지요. 옷은 그 사람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묵은 기운이 되어 새로운 변화를 막습니다. 상강의 옷장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부자들은 정기적으로 옷을 정리하며 삶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때 기부하거나 나눔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 것을 남에게 주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지요. 무엇보다 상강날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날 올해 세운 목표를 확인하고 남은 2달의 계획을 세우지요. 이때 노트에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새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기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큰 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10월 23일 상강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찬서리가 내리며 기운이 완전히 바뀌는 바로 그때 재물운의 문도 함께 열리고 닫힙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는 사람은 겨울 내내 금전 흐름이 끊기지 않고 더 나아가 새해까지 재물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반대로 이날을 그냥 흘려보낸 사람은 석 달 내내 돈이 새어나갈 수 있고 기회를 놓치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지요. 부자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강을 비롯한 특별한 날에는 지킬 것을 지켰고 그 결과 대대로 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상강에는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 대신 따뜻한 밤을 먹고 찬 음료 대신 생강차 한 잔을 마시고 헌 신발 한 켤레를 버리고 지갑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고 아주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금전운을 부르고 대운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상강의 기운은 매년 반복되지만 복을 맞이하는 자세는 스스로 만드는 법이지요. 조상님들의 지혜를 따라 하루를 풍요롭게 보내면 그 하루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찬서리 속에서도 따뜻한 복을 붙잡으세요. 고요하지만 단단한 상강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재물이 가득 차고 지갑에 돈이 끊이지 않으며 마음의 풍요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소중한 분들께 전달해 주세요. 함께 나눌수록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금전운과 풍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